자, 이번 시간은 행정상의 손실보상, 그리고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행정구제에서 행정상 손해전보, 두 번째 장 이제 행정상의 손실보상과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손실보상의 기관에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대략적으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강론 내용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상 손실보 보상입니다. 보상이란, 자,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의해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앞에서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이렇게죠? 근데 이것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합니다. 재산권 동그라미,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밑줄,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이때 이제 그 이론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자, 공평부담의 견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 요것이 바로 이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구별 다시 볼까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공용 침해를 말하고요. 자, 과실 여부. 자, 손실보상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왜요?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그죠? 근거 법률에 의해서 공용 침해, 토지 수용 등을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게 고의과실은 없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과 개별 법규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그 헌법적 근거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정상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줍니다. 대상. 자,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재산권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데,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모두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 사회적 기속 또는 사회적 구속 같은 말이거든요. 사회적 제약, 국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그죠? 이런 손실.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 있죠. 국방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 군대에 가 있으면 2년간 직업활동 못 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그죠? 임금 문제가 발생하죠. 임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아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죠. 하지만 이것은 국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국방의 의무로서 남성들은 병역법에 의해서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안 해줍니다. 또한요, 우리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지죠. 헌법상 납세 의무집니다. 자, 이때 납세 의무에 따라서 일정한 세법에 따라서 어떤 원인된 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죠. 내 돈이 나가니까요. 이런 것들은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한 재정작용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자, 해당 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종교인들이 그 세금 문제, 그죠? 종교인들이 세금 납세 문제. 근대 국가에서는, 그죠? 우리가 개인이죠. 개인은 다 누구나 개괄주의에 의해서 누구나 세금 다 납부해야 돼요. 뭐 이것이 종교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종교 법인도 사법인 아닙니까? 사인은 우리 자연인과 법인인데, 목사님이라든지 스님들, 신부님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불교 스님들은 뒤에 이제 세금을 좀 동의하고 납부하고 있죠. 마땅히 이제 기독교계라든지 천주교에서도 세금을 내줘야 합니다. 우리 군대 모두 가죠.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개병주예요. 그러니까 물론 병역법에서 남성들만 군대를 안 갈 뿐이지, 군대 가죠.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죠. 남성도 가야죠. 가야죠.
예, 외적방으로 해서 가야죠. 여성들은 그 국가 정책상 그 안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국방의 의무는 다 지고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좀 무식한 분들은 물론 제가 좀 논리가 좀 다르게 저는 구성하지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그죠? 우리가 방위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국방부의 막대한 그죠? 우리가 이제 방위비를 부담하는데 그 비용이 충당되고 있고요. 여성들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죠? 네. 그다음에 그 군대에는 남성들이 그죠? 가지만은 그 군대 가면 인적 자원 남성들을 생산하는 것은 모성의 몫입니다. 모성의 몫이니까 여성들도 당연히 그죠? 그 자녀를 낳아서 그죠? 낳아서 군대를 보내니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은 군대 가는 거 보낸다는 것은 반대예요. 그죠? 우리 그죠? 어머니가 또 총 메고 우리 형제가 자매가 또 총 메고 그다음 우리 자녀가 총 메고 이렇게 그 씨앗볕에 그죠? 남자들도 힘든데 그것은 반대합니다. 다른 거 있어요. 여성들 다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론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보상 시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인데 비재산상 손실 보상 안 해줘요. 특히 요 시험 잘 나오는데 행정상 손실보상 정권은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이런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자료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거 다 배제돼요. 손실보상에서는 다 배제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위자료 청구권 다 배제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배우신 손해배상은 모든 손해죠.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에도 포함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이제 청구되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방법 다시 한번 원인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과실필요해보 과실책임 법적 근거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대상 재산, 생명, 신체의 침해 보상 시기 사후적 구제 보상 방법 금전 보상이죠. 그래서 대상 보시면 법적 근거는 헌법 제29조고요.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있고 대상은 재산, 생명, 신체 침해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 생명, 신체의 침해죠. 이런 것도 다 되고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보상 시기, 사후적 구제, 보상 방법, 금전보상.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이다 생활대책, 생활보상이 있거든요. 예, 손실보상은 생활보상으로 발전해 갑니다. 생활보상에서도 위자료 청구권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몇 개 면 있잖아요. 다 이전합니다. 그때 고향 상실에 대한 그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향 직장광이 다 없어지고 타지가 살아야 돼요. 그건 정신적 충격이 엄청 크죠. 예. 또 시골 사람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위자료 청구권 안 해줘요. 손실보상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법적 성격. 앞에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적 성격 보셨죠? 판례가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사건으로 봐요. 소송 유형도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판례가 사건으로 봐요. 사건을 보고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일단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공권으로 인정해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의 유형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 판례. 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246쪽에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과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을 보는데 막상이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 요것만 해놓고 할게요. 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 독일 그 이론이에요. 어, 독일 그 최고 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이죠. 독일 연방 최고재판소에서는 경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격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 이론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채택하는 이론입니다. 요거는 그 지금까지 시험에서 뭐 크게 지금 그 이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 입장 요것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나온 게 더 이상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구급에서는 특히 경계 이론, 우리나라 대법원이 경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분리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요 바뀌었어서 헌법재판소는 경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해서 틀린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은 여러분들 시간 내서 좀 봐두시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크게 뭐 우리가 요 이론이 저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을 부정하는 그 견해도 있고요. 자, 네 번째, 개발 제한구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인데, 요것도 가끔씩 시험 나와요. 보시면, 우리 그 개발 제한구역의 그 헌법재판소 판례, 분리 이론에 입각해서 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요 내용에서 헌법재판소는, 자, 그죠? 요것다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내용을 좀 공부 되신 상태에서 책을 통해서 좀 공부하십시오. 처음에 할 때는 이 내용 상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서 깊게 안 나오니까요. 다만 나중에 공부를 좀 더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책을 좀 이론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서는 많이 출제 안 돼요. 출제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법원은 뭐 경기이론, 그 다음에 분리이론, 헌법재판소 이 정도 내용 좀 숙지해 놓으시고요. 자, 손실보상 청구의 요건은 요거와 관련돼서 사실 배우고 나서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희생사. 자, 적법한 우리 행정주체가 적법한 공행정작용, 적법한 공행정작용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일 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경계 이론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경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요 구분이죠. 경계에 대해서 특별희생설이 현재 저설 판례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일단은 247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공공필요 나오죠. 당연히 공공필요입니다. 두 번째 실 보시면 요거는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위헌은 아니지만 순수한 국고 목적이 적용. 이게 뭐예요? 국고 적용이죠. 순수한 사경제 활동. 이것은 공공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손실보상 요건 하나씩 볼게요.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공공필요다. 공공필요. 필요성 원칙, 비례 원칙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거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고작용 안 들어가요. 국고작용 안 들어가요. 그죠? 순수한 사경제 적용 안 들어갑니다. 손실보상 요건, 그죠? 공공필요. 공공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비례원칙 내용이에요. 공용침해의 목적 이렇게 나와요. 공용침해의 목적. 두 번째 재산권 나오죠. 이 재산권이 시험에서 잘 출제됩니다. 이 재산권 하면 이 재산권 쓸게요. 재산권은 그죠? 뭐 공권이든 사건이 상관없어요. 사건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산권 침해죠. 침해는 현실적 침해예요. 현실적 침해에 돼요. 현실적 침해고, 요 예상이익,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 안 돼요. 예상이익 침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가치가 없는 기대이익이나 영업 기회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해이죠, 침해. 침해. 그 다음에 우리 쪽 침해 있고요.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 나오죠. 교재에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보상 규정이죠. 이 보상 규정이죠. 이 중요합니다. 이건 보상은 법률만 가능해요. 법률. 그죠? 예. 이 조례 안 돼요. 이때 보상은 무슨 보상? 정당한 보상. 정당 보상이고요. 이 정당 보상인데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 완전 보상을 말해요. 완전 보상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이 정당 보상의 의미는 뭐냐 할 때 완전 보상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예요. 통설 판례고 이 완전 보상은 결국 뭡니까?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이고 이것은 시가에 의한 시가 보상을 말해요. 즉, 이 줄여서 썼는데요. 객관적인 시장 가치.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시장 가치.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죠. 객관적인 시가에서 보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기준과 내용 나오죠.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설명도 같이 드렸어요. 완전 다시 한번 보세요. 249쪽에 교재 봐보세요. 헌법상 보상 기준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당한 보상 의미, 정당한 보상을 낸다. 그러니까 헌법 제23조 제3항 그 보면 공공필요에서 재산권의 사용, 수용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 소화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법률은 국회 입법 형식이 법률이었죠. 국회 법률 의미입니다. 국회 입법 형식이 법규범. 형식적 의미 법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 보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 즉 객관적인 시장 가치에서 보상을 말한다. 줄여서 시가 보상을 말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돈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이 구체적 내용 나옵니다. 근데 이 줄여서 공토법을 할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자, 개설 쭉 나오죠? 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세요. 재산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 보상인데 여기 뭐 양가로 2번 봐도 재산권 보상인데 재산권 보상이란 공용 수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과 공용 침해로 필연적으로 발생된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객관적 시가 침해된 손실이죠. 객관적 가치의 보상, 객관적인 시장 가치에서 따져서 보상하고요. 여기다가 부대적 손실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수용, 사용, 건축물 등 물건,
권리,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법조문을 쭉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사실 요거는 토지행정법 있잖아요. 행정법 강론 내용인데 간혹가다 이제 시험 나와 몇 년에 걸쳐서 한번 나와요. 틀리라고. 이거 나오면 못 맞춥니다. 요거 이 정도만 나오면 어떻게 맞추겠는데 이렇게 좁혀서 내주면 고마운데 저도 모르는 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수만 개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쭉 내용 봐보세요. 여기 공익사업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 보상, 그죠? 제71조 사용한 토지 등의 보상, 그러니까 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나오죠. 그 다음에 76조 권리 보상 나오고 그 다음에 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손실보상, 의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사업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이란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완성 후의 시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간접보상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그죠? 공사비 보상. 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있고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등이 있습니다. 나번에 이거 잔여지 수용 청구의 법적 성격 이건 좀 이렇게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잔여지 수용 청구는 청구에 의해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 수용인의 거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 공투법이에요. 일명 공투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 수이며 그때의 피고는 사업 시행자이다. 이때 보상금 청구 소송 밑줄. 그러니까 여기 잔여 수용 청구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 토지 수용인의 거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 공익사업법 제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소송. 자, 이때 밑줄 그으셔야 돼요. 밑줄 그으시고 뭘 쓰는가? 예. 이게 바로 형식적. 시험 몇 번 나왔어요? 형식적 공법상 당사자 소송.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항고승이에요. 내용은 항고승인데 이 쉽게 말하면 보상금 증감 청구성. 쉽게 말하면 여기 있었죠? 보상금 증감 청구성. 하여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요. 청구 소송은 현행 공투법 제85조. 공투법 제85조 제2항 나오죠. 요거 답이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이거 나와요. 요 공토법상 보상금, 쉽게 말하면 공토법상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소송은요. 소송 유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사소송이 아니고 항고소송도 아니고 공법상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즉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현행법이 공토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으면 꼭 아셔야 돼요. 이때 피고는 누구라고요? 사업시행자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맞잖아요. 보상금 증액 청구권. 보상금 증액 청구권은 토지 수용 당한 사람이죠. 보상금 너무 작아요. 더 많이 주세요. 보상금 증액 청구할 때는 원고가 우리 그 보상받는 그죠? 공용 수용 당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이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피고가 돼요. 근데 보상금 감액 청구는요.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이거 토지 수용에 의해서 보상금을 너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가 사업시행자고 피고일 때 누구예요? 그죠? 토지 소유자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252쪽 좀 봐보세요. 252쪽에 생활보상 나오죠? 우리 생활보상, 이건 뭐 시험에서 크게 안 나오는데,
생활보상은 헌법에 안 나와 있어요. 헌법에 안 나왔고 공토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이 그 발전 단계를 보면 맨 처음에 대인적 보상, 그 다음에 대물적 보상, 그 다음에 3단계로 생활보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와요. 근데 대인적 보상은 사람이 주관적 가치를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불명확합니다. 자, 시골에 있는 고향 땅의 뭐 1000평은요, 그 가치가 우리 대인적 보상, 대인적 보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주관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뭐 시세, 대물적 보상으로서 객관적인 시장 가치, 시가에서 보면 얼마 뭐 안 되겠죠. 요즘에는 그 지방도 많이 올라서 땅값이 많이 나갔지만 이 대도시에 비하지 못하죠. 근데 그 객관적인 그 시장 가치, 시가에 한다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주관적 가치, 그죠? 대인적 보상 같은 경우, 대인적 보상이 그 기준이 되면 사람이 주관적 가치는, 그죠? 그 뭐 3, 4천만 원 되겠죠. 근데 1억 적어도 팔아는 안 팔아요. 시골 땅은. 그 어렸을 때라든지 자기 뭐 조상들이 그 일대를 일궈왔던 그 문화유산 아닙니까? 정신적 고향이니까 그거 뭐 몇 천만 원 안 팔아요. 그잖아요? 1억에도 안 팝니다.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안 되지만, 기본 시가에서 몇 천만 원치밖에 안 되지만, 주관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1억 이상 됩니다. 물론 10억 주면 얼른 팔겠죠. 10억 주면 후손들이 얼른 팔겠지만, 1억 주고도 안 팔아요. 10억 주면 얼른 팔고 다른 데 가겠죠. 그죠? 빨리 고향 있고, 다른 데서 10억 받으면 가겠지만, 다른 데서 땅 사가지고 읽으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그 대인적 보상은 그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대물적 보상 같은 경우는 시가의 보상이죠. 그러면 공주 영기 주민들 보시면 행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쪽에 다 공영 수용하겠다니까 난리 났죠. 이 대물적 보상, 시가의 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한 개인사를 기준으로 하면 조상 때부터 왔던 그 터전이면 더 이상 비용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조상 때부터 그걸 나눠서 비용을 수입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 안 들어갑니다. 또 개인 봐도요. 그 농토를 갖다가 집을 갖다 진다 하더라도요. 몇십 년에 걸쳐서 비용을 나눠내기 때문에 현재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대물적 보상, 그러니까 대인적 보상에서 이제 대물적 보상으로 발전했는데 시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 상태, 시가엔 보상을 바꾸세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걸 읽으려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죠? 몇십 년에 걸쳐서 몇 대 걸쳐서 들었던 비용인데 시가보다 훨씬 많이 수입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주 연기 같은 거 난리치지 않습니까? 막 가스통 들리고 막 못 나간다 하는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죠. 이때 보시면 공토법에 오면요, 10가구 이상의 특정 지역에 가서 뭐 저희 마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 집도 토지도 다 대토 사줘요. 장기 저리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줘도 갈까 말까예요. 누가 가려고 합니까? 하지만 공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도시를 갖다 건설을 해야 하고 그 해당 연기 주민들이 단지 좀 피해를 받지만 피해 본 건 아니죠. 결국 그 공익을 위한 거니까요. 다소의 어떤 뭐라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도시로 나온 거죠. 웃긴 게 농민들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도시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시골 들어가서 사시면 돈 쓸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저 땅 대토 사니까 도시로 나간 사람들은 다 헐벗고 삽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 그 얘기고 지금 나머지 이거 생활보상의 의 이주 대책
당연히 이주대책 생활보상에 포함되고 생활대책까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안 나와요. 생활보상의 발전 단계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이외에는 안 나오고 생활보상은 공수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이상 안 나오고 특히 생활보상에 위자료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재산상 손실로서 그 손실보상인 위자료 청구권 인정 안 돼요. 재산상 손실 중에서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 5번에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이죠. 이게 가끔씩 시험 나와요. 여러분들 그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에서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현물보상이 원칙이면 틀려요. 무조건 현금으로 취합니다. 현금보상 원칙이고 그다음 개인별 보상이 원칙이에요. 혹시 개별별로는 안 돼요. 개인별 보상이 원칙입니다. 예, 개인별 보상. 개별별로는 예외적인 것이고 개별별 보상이 원칙이고 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괄 보상 받으시고 공용수용의 절차에서 여기서 이제 공용수용의 절차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사업 인정, 토지 주소 및 물건 주소의 작성, 협의, 재결의 단계를 거쳐 토지가 수용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업 인정 같은 경우 딱 한 번 나왔어요. 사업 인정은 이거 그죠?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이 뭘까요? 권리를 설정해 주죠. 따라서 사업 인정은 특허예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다 됐죠? 행정처분이고 수익처분으로서 특허니까 재량행위죠. 그 다음에 그 토지 주소 및 물건 주소의 작성 보시고 네 번째 협의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공용수용 절차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협의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결 중요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협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먼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공용수용, 토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공용수용을 합니다. 근데 대개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대해서 뭐를 해요? 그죠? 여기.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절차가 뭐예요?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합니다. 우리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어떻게 공익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니까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결정합니다. 이 재결도 이거 보세요. 재결의 법적 성질과 협의. 요거는요. 낯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봐요. 공법상 계약으로 보니까 소송 이용은 뭐예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판례한다면요. 판례는 이것 다 뭐로 본다고요? 중요한 것이 노란 거 쓰겠습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 유형은요. 소송 유형은 민사 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자, 됐죠? 요거 잘 나와요. 다음 중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판례야. 공법상 계약 3개에다가 요거 집어넣고 찾기, 요거 집어넣고 찾기. 그죠? 공용수용에서의 사업시행자와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와 누구예요? 사업시행자와 그죠?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이 협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재결인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좀 재결이 된 권리구제선에서 이의 신청도 잘 나온 지문이고, 이거 좀 보시고 나 행정소송을 보셔야 돼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죠.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 토지 수용인의 이 재결, 이 뭐예요? 이 처분이에요. 처분이면 원칙적으로 소송 이용 뭐죠? 행정소송 중에서 대상적격, 처분성을 요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이 재결이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이 재결이라는 이 처분인 이 재결 자체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뭐로 해야 돼요? 행정소송 중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아니 재결 물어보니까요, 어차피 이건 강행법규고요. 어차피 공익사업을 해서 공용소송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협의가 안 돼서 재결 토지 수용이 재결인데 뭐가 불만이냐 했더니 이 재결 자체에 대해서 불복이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재결 자체에 불복하고 취소 판결 내리면 다시 원 상태로 가가지고 다시 협의 단계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차피 토지 수용 공용 수용 되니까 이에 대해서 이 토지 수용인의 재결 자체에 불만인 것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보상금이 많다 적다. 보상금 증감, 토지 수용인의 보상금이 너무 많아요. 누가 불만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자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통해서 정한 보상금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불만이 나 말이에요. 그래서 재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항고소송을 하고 보상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은 것을 깎아달라. 감액. 또 적으니까 증액해달라. 보상금 증감 총권. 요거는 총권은 뭐로 됐다고요? 그렇죠. 공토법 제85조 제2항이 무슨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금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증액 청구권 누가 합니까? 그죠? 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늘려달라고 청구할 때는 이렇게 형식적 당사자성, 원고 누구 여기서는? 사업자가, 그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정한 보상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깎아나갈 때는 이게 사업 시행자 원고, 피고가 토지 소유자. 반대로 보상은 너무 작아요. 소송 제기하는 사람 원고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겠죠? 이에 대해서 피고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왜 노란 거 쓴가 하면 계속 시험 나와서 이거 법조문 3번,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내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정보제도의 보완이 나오죠. 그 밖의 손해정보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시험에서 좀 자주 출제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지금은 이론 위주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좀 혼동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론은 실정법 해석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도 그렇고 우리 학자들도 우리 법학자들도 우리 이제 교수님들도 실정법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에 대해서 행정법 학계자로서는 이렇게 본다. 이런 견해로 본다. 판례는 판례 입장보다 판례는 이렇게 보는 견해이다.
통설 판례가 견해가 일치한다. 통설과 판례가 그 입장을 달리한다. 그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판례가 좀 강조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판례 원문 이렇게 안 나와요. 판결 요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 판결 요지가 전부 다 우리 해당 챕터에 단원별로 목차별로 다 요약해서 판례 입장은 이런 거다. 이런 다우설의 견해다, 통설의 견해다, 소수설의 견해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할 것이 처음에 나오는데 예전은 나오다가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수용 그 밖의 손해전부제도에서 수용 이사침해 보상, 수용적 침해, 희생 보상 청권, 공법상 결과제로 청권 개념 정도 하고 그동안 처음 나왔던 것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특히 여기 수용 이사침해 보상과 수용적 침해, 희생 보상, 공법상 결과제로 청권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하고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중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 위법한 행정장을 통해서 발생한 손해, 적법한 행정장을 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을 규율하는 전보제도의 2대 요소, 2대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영역이 그 현행법에서 규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손해배상 책임과 그 다음에 행정상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규정, 여기서 보상이 있는데 이 중간 영역이 붕 떠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상 손해전부제도의 보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손해전부제도 수용이사침해보상 의의 봐볼게요. 수용이사침해보상론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한 자에 대해서 공용수용에 준해서 손실보상을 하자는 이론입니다. 자, 양가로 3번이 중요하죠. 국내 도입 여부. 판례는 하여튼 도의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용이사침해 보상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목차 수용적 침해도 판례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 보세요. 수용적 침해란 재산권에 대한 비의도적인 침해에 의해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이론입니다. 판례는 아직도 수용이사 침해 이론도 또 수용적 침해 이론도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보상 청구권 보세요. 자, 보시면 수용적 침해는 이거예요. 우리 경찰관이요, 강도한테요, 강도 살인 미수, 자,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범인이 지나가는 행위를 잡고서 막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있다가죠. 지나가는 행위를 잡고서 어떤 막 그 살해에 위협을 하면서 길 터질 곳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격수를 갖다가 뒤에 이제 몰래 옥상에 올려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또 그 앞에 총을 갖고 있어서 일단 공포탄 일반 쏴요. 예, 경고하고 공포탄 일반 쏴요. 네가 이 흉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한테 이 총기를 사용하겠다. 경고를 하고. 자, 근데 한 방 딱 팡 쐈어요. 탕 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놓네. 그런 뜻으로 돼요. 그 하복부를 향해서 총을 쏴야 합니다. 하복부를 향해 그죠? 상복부 쓰면 그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 정보집행법으로 나와 있어요. 하복부를 해서 써야 돼요. 쐈는데 이놈이 통과해 갖고 뒤에 갔던 사람 임산부를 맞췄잖아요. 임산부가 지나다가 참 기가 막히죠. 임산부가 이 흐르는 총탈에 그죠? 범위를 통과한 총탈이 가서 맞췄어요. 그러면 의도하지 아니한 재산 손실이 의도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떨 것이냐, 그죠? 이것은 이제 그 비재산상 손실보상이니까 임산부죠, 임산부. 그것은 희생보상 청구로 가는 거야. 이거는 간 거고 수용적 침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잠깐요. 희생보상 청구권을 일단 좀 내려놨던 임산부 사건 이 사례는 희생보상 청구권 사례고 수용적 침해 이거예요.
가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지하철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한 6개월 정도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면 지하철 정비하면서 특정 역에서 몇 번 출구를 사용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3번, 1번, 2번 출구 막아놓고, 그죠?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은, 그죠? 영업이 안 돼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러면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 먼지 나고 또 뭐 분진 나고 막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비용을 갖다가 문 닫아야 합니다. 그죠?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손실배상을 해줘요. 해줍니다. 요까지는 적법하죠? 일반적인 행정상 손실보상에 의해서 규율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 이놈이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 6개월 내에 끝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넘겨고 1년 정도 공사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은 어떻게 돼요? 각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비의도적으로, 그죠?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죠.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이런 경우는 수용적 침해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거고. 그 다음 수용 유사 침해 이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첫 번째, 이건 의 개념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수용적 침해, 마찬가지 판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용 유사 침해 보상하고 수용적 침해는 인정 안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희생보상 청구가 국내 도입 여부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개론은요, 이 희생보상 청구는 독일에서 인정되는 거, 헌법간섭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간섭법 없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규정하는 일반법도 없어요. 없고 또 헌법간섭법상의 이런 관행도 인정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희생보상 청구는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희생보상 청구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까가 또 두 번째 임산부 사건도 있지만 이거 어떠세요? 제가요 병원에 갔는데요. 보건소에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감 예방. 근데 갖고 오면 부작용 발생해서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 부위가 잘못돼 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근육이 괴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바로 희생보상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보건법에 또 이렇게 기본 개별 규정이 있어요. 손실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결과적 청구권이 한참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다가 지금 안 돼요. 왜? 15문제 정도 나오니까 다 맞춰버려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지만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맞추셔야 돼요. 공법상 결과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과의 구별이 두 번째 나오죠. 일단 의를 봐보세요. 의. 공법상 결과적 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밑줄치셔야 돼요. 자기 법률상의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혹시 자기 법률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은 틀려요. 법률상 이익 침해된 경우만 공법상 결과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 주체대에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됐죠? 예.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권과의 구별이죠. 결과적 청구권은 채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청구권이 국가배상 청구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 적법 여부. 자, 위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국가배상 청구권도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적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 청구는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넘겨보세요. 취소승의 필요 여부 보시고 고의과실 필요 여부. 여기 결과적 청구는 고의과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은 필요하죠. 방법은 결과적 청구는 무원상 회복. 이건 어떠세요? 행정장이요. 남이 타인 소유지, 사소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건축자재라든지 특정
물건을 갖다 쌓아 놓은 경우가 있어요, 무단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행정청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결과제어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소유지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뭐죠? 원래 쓰레기장이 이렇게 범위인데 너무 넘치니까 그 인근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다가 적재해 놓은 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제어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 보시고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여러분들 판례대로 이게 양가로 2번만 중요합니다.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이렇게 판례가 사건을 본다는 거. 그래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잘 정리하시고 여기서도 시험에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배상 위주로 나오고 간혹가다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한번 출제됐던 것은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도 이렇게 간단히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